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60대의 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시면 70대인 병원 침대에서 노후를 보내실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3분을 입원시켰는데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나는 아직 괜찮아. 큰 병도 없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60대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선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나이거든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주들 얼굴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증상을 참고 참다가 오셨을 때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병원까지 올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찰해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7세 남자 환자분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차는 증상이 3개월 전부터 있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까 심장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실 뻔했어요. 그분이 검사 결과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이게 심장 문제일 줄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다행히 시술 잘 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60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참는 습관.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 습관 있으시죠? 아프다고 말하면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병원 가면 돈 드니까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60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 다리가 자주 저리다,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병의 신호일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60대는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도 10년 넘으면 이상한 소리 나면 바로 정비소 가잖아요. 그런데 60년 넘게 쓴 우리 몸은 왜 증상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시나요? 자동차보다 우리 몸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이건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심근경색도 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쥐어짜는 느낌, 왼쪽 팔이나 턱으로 뻗치는 통증, 식은땀이 나는 증상. 이런 게 있으면 바로 119 부르셔야 해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얼굴이 마비된 것 같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에요. 증상 시작하고 3시간 이내에 병원 가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참다가 시간 놓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해요.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 자주 마렵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 남자분들은 전립선 문제일 수 있고 여자분들은 방광 문제일 수 있어요. 혈뇨가 나온다면 더욱 빨리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체중이 이유 없이 계속 빠진다. 식욕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도 조심하셔야 해요. 위암이나 췌장암 같은 소화기 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말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루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달에 가야지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재검사 받으라고 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65세 여성분을 봤는데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재검사 받으라고 통보가 갔는데 1년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발가락에 상처가 생겨서 안 낫길래 오셨는데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 신경병증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그분이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작년에 통보받았을 때 바로 왔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리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평생 당뇨약을 드셔야 하고 발 관리를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오셨으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60대에 당뇨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 망가집니다.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당뇨 관리 안 하시다가 실명하신 분들 여러 명 봤습니다. 글자도 못 읽고 TV도 못 보고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신장도 망가집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투석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행도 못 가고 음식도 제한되고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발도 썩어서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발이라고 해서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염증이 생겨요. 심하면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당뇨 관리 안 하시다가 발을 절단하신 분들 봤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모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혈압약 먹기 싫어요.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봅니다. 평생 약 먹는 게 나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 되는 게 나아요? 60대 고혈압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럼 한쪽 몸을 못 쓰게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손주들이 와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진작 약 먹을 걸. 진작 관리할 걸.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오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62세 남성분을 봤는데요.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안 드셨어요. 약 먹기 싫어서요. 그냥 운동하고 싱겁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시게 됐어요. 그분 부인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약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은 재활치료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혈압약 하루에 한 알만 드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60대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나이입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재검사 받으세요. 정밀검사 필요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다음 날이라도 바로 병원 오셔야 해요.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는 어려워지고 비용은 더 들어가고 고생은 더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 종양 표지자가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 보시면 불안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병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사 받으면 암이 나올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데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심각한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 맹신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암 진단 받으신 분이 병원 치료는 안 하시고 TV에 나온 민간요법만 하다가 오셨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62세 분이 오셨어요. 위암 초기 진단 받으셨는데 지인이 소개해준 한약방에서 몇 달 동안 한약 드셨대요.
선생님, TV에서 암 환자가 이거 먹고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치료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다시 오셨는데 암이 진행되어서 이미 수술도 어려운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오열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바보였어요. 처음에 선생님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제 가슴도 정말 아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수술만 하면 완치가 가능했던 분인데 이제는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민간요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조적으로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완치가 가능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가 좋다더라. 이 버섯이 암에 좋다더라. 이 즙이 혈압을 낮춘다더라. 제발 이런 말만 믿지 마세요. 효과가 있다면 이미 병원에서 약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시간과 돈을 쓰시는 동안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68세 여성분인데 유방암 진단 받으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연치유법을 하신 거예요. 커피 관장, 채식, 명상 이런 것들만 하시면서 병원 치료는 거부하셨어요. 1년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암이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연치유로 낫는 사람들 많다고 해서 저도 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분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거든요. 자연치유나 민간요법으로 암이 나았다는 사람들, TV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건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병원 치료를 병행했거나 애초에 암이 아니었거나 초기였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연치유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TV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홈쇼핑 보면 온갖 건강식품 나오죠? 혈압에 좋다, 혈당에 좋다, 관절에 좋다, 기억력에 좋다. 그래서 한 분이 대여섯 가지씩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무슨 약 드세요? 하고 물어보면 병원 약보다 건강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통을 한가득 가져오세요. 그런데 그게 다간으로 갑니다. 간이 해독해야 해요. 60대 간은 이미 젊었을 때보다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걸 처리하다 보면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 중에 건강식품을 끊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려고 먹는 게 오히려 간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건강식품 때문에 간염이 생긴 분도 계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건강식품 여러 개 드실 돈이 있으시면 그 돈으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한 번 더 받으세요.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드시더라도 의사한테 꼭 말씀하세요.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 드시는 분이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정말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겁니다. 바로 운동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대에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따라옵니다. 무릎은 더 아파지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가 있어요. 64세 남성분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만 계셨어요. TV 보시고 낮잠 주무시고.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체중이 15kg이 늘었어요. 당뇨가 생겼고 혈압도 올랐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분한테 운동을 권했더니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이 아픈 이유가 체중이 늘어서예요. 체중이 늘어난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고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권했습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처음엔 싫어하시더니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체중이 5kg 빠지셨고 혈당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수영하고 계세요. 약도 줄었고 건강검진 수치도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60대에 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골절입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 큰일입니다. 수술해야 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어려워요. 그 사이에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69세 할머니인데요.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지셨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 왔습니다. 원래 건강하셨던 분인데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몇 달을 병원에 계셔야 했어요. 그분 남편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와이프가 원래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같이 걷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60대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스쿼트 10개씩만 하루 3번 하세요. 의자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개씩 하세요. 이것만 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걷는 것도 좋아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걸을 때는 팔을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 것보다 팔을 흔들면서 조금 빠르게 걷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아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몸이 굳어 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것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바꾸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60대 분들은 평생 먹던 방식대로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원래 잘 먹어야 힘이 나요.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60대는 20대, 30대와 다릅니다.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젊었을 때만큼 먹으면 남는 게 다 지방으로 쌓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뭘 드시는지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밥 한 공기에 국, 반찬, 점심에 밥 한 공기에 찌개, 저녁에도 밥 한 공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일, 빵, 과자. 이렇게 드시면 많이 먹는 거예요. 60대에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짠 음식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김치, 찌개, 젓갈. 다 맛있죠.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커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짜게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요. 저는 안 짜게 먹어요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혈압 측정해보면 높습니다. 본인은 짜게 먹는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사실은 짜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환자분한테 하루 먹는 음식을 다 사진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양사랑 함께 분석해봤더니
소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었어요. 본인은 안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말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절반만 드세요. 찌개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이것만 해도 소금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음식할 때 소금을 덜 넣으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 다음엔 오히려 짠 음식이 짜게 느껴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 섭취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단 거 안 좋아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과일은 많이 드세요. 과일도 당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66세 여성분인데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시겠다고 밥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은 줄였는데 과일을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사과 2개, 바나나 2개, 귤 5개 정도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과일도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과일 주스 조심하세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오렌지 34개가 들어갑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는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과일은 하루에 주먹 2개 정도 분량만 드세요.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 귤 12개.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채소를 드세요. 채소는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빵, 떡, 과자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밥은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하시는 분들 보면 빵이나 떡을 자주 드세요. 빵과 떡도 탄수화물입니다. 밥이랑 똑같아요. 아니, 어떤 건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특히 흰빵, 단빵, 케이크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까지 들어있으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차라리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60대 식사의 정답은 이겁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챙기세요.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해요. 탄수화물은 적당히 드세요. 밥은 한 공기의 3분의 2 정도만 드시고 대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칼로리도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지방도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해요.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이에요. 튀긴 음식, 가공육, 패스트푸드. 이런 건 나쁜 지방이 많으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계란 하나라도 우유 한 잔이라도 드세요.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요. 그리고 점심에 많이 먹으면 오후에 졸리고 저녁에도 배고파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저녁에 많이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찌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겨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밤에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야참으로 빵 하나 먹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밤에 먹는 음식은 다 살로 갑니다. 배고프시면 물이나 차를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60대는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하루에 6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 말고 물을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 그럼 화장실 자주 가야 되잖아요 라고 하세요. 맞아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안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니까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술은 줄이세요. 소주 한두 잔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60대가는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매일 마시던 습관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23회로 줄이세요. 그것도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65세 남성분인데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많이 안 마셨어요. 그냥 저녁에 소주 반 병씩만 마셨는데. 그런데 그걸 30년 동안 매일 하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계속 술을 마시니까 간이 망가진 거죠. 이제는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이 나이에 담배 끊으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달라집니다. 담배를 끊으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암 위험이 줄어들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가 있어요. 70세 남성분인데 평생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는 걸 보고 담배를 끊으셨어요. 손주한테 담배 냄새 나는 할아버지가 되기 싫어서요. 그분이 담배 끊고 1년 후에 오셨을 때 폐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기침도 줄었고 숨도 덜 차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금연 치료를 보험으로 할 수 있어요. 약도 있고 패치도 있고 상담도 해줍니다.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성공률이 혼자 하면 5% 정도인데 약물 치료를 받으면 3040%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많이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아, 나는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60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고치면 70대, 80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안 고치면 70대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60대에 관리 잘하신 분들은 80대에도 정정하세요. 60대에 관리 안 하신 분들은 70대부터 병원 신세를 지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검진부터 시작하세요. 60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거라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 나오면 반드시 의사한테 설명 들으세요. 결과지만 받아들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검진 결과지를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수치.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의사가 바빠 보여도 물어보세요. 그게 의사의 일이고 여러분의 권리예요. 혈압은 집에서 매일 재세요. 혈압계 하나 사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재시는 거예요.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병원 갈 때 가져가시면 의사가 경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잴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백의고혈압이라고 하죠.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집에서는 정상이에요. 반대로 가면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재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세요. 식사 전에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재세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혈당 체크하세요. 귀찮으시더라도 기록하세요.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데 밥을 먹으면 덜 오른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빵 대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선생님, 약 먹는 거 자꾸 깜빡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핸드폰 알람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약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식탁 위나 TV 앞 같은 데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약통을 일주일 단위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눠진 약통 있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약을 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매일 아침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 게 바로 약 덕분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져요. 제가 본 케이스가 있어요. 68세 남성분인데 혈압약을 5년 동안 드셨어요.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유지되니까 이제 나았나 보다 하고 약을 끊으셨어요. 2주 후에 두통이 심하게 와서 혈압을 재봤더니 180이 넘었어요. 다시 병원 오셔서 약을 다시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약이 잘 안 듣더라고요. 용량을 올려야 했어요. 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한테 말씀하세요. 약을 바꿀 수 있어요. 혈압약만 해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한 가지가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드실 수 있어요. 약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약을 먹으니까 기침이 나요. 약을 먹으니까 어지러워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말씀하세요. 의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과에서 약을 받으실 때는 꼭 확인하세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여러 곳에서 약을 받다 보면 중복되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을 수 있고요. 약 봉투를 다 가지고 병원에 오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제가 지금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가 확인해서 중복되는 약이나 위험한 조합이 있으면 조정해 줄 거예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오늘은 바빠서 못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못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쁘면 10분이라도 하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라도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놓으면 하루가 든든해요. 저녁에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안 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스쿼트, 걷기.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아침에 운동 안 하면 하루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훨씬 오래 할 수 있어요. 배우자랑 같이 하셔도 좋고 친구랑 같이 하셔도 좋아요. 내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60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나이잖아요. 은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식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해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세요. 등산, 낚시, 노래, 춤, 그림.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웃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제가 본 케이스가 있어요. 63세 여성분인데 우울증으로 오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해지신 거예요. 약을 드리면서 동시에 뭐라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꽃꽂이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꽃꽂이 교실에 등록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가시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꽃도 만지시고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꽃꽂이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전시회에도 나가고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취미 생활이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거죠. 사회활동도 꾸준히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어디든 좋으니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 대화하고 웃고 활동하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본인한테도 큰 보람이 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60대 분들이 젊은 세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한테 진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요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거나 여러분이 평생 쌓은 경험이 젊은 세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술로 자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자다가 자주 깨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합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수면제 처방받으세요. 수면제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수면제는 안전해요. 의사 처방대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훨씬 더 몸에 안 좋아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세요. 조명이 밝으면 잠이 안 와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세요.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침대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에 안 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젊었을 때만큼 먹으면 남는 게 다 지방으로 쌓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뭘 드시는지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밥 한 공기에 국, 반찬, 점심에 밥 한 공기에 찌개, 저녁에도 밥 한 공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일, 빵, 과자. 이렇게 드시면 많이 먹는 거예요. 60대에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짠 음식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김치, 찌개, 젓갈. 다 맛있죠.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커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짜게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요. 저는 안 짜게 먹어요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혈압 측정해보면 높습니다. 본인은 짜게 먹는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사실은 짜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환자분한테 하루 먹는 음식을 다 사진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양사랑 함께 분석해봤더니 소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었어요. 본인은 안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말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절반만 드세요. 찌개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이것만 해도 소금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음식할 때 소금을 덜 넣으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 다음엔 오히려 짠 음식이 짜게 느껴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 섭취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단 거 안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과일은 많이 드세요. 과일도 당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66세 여성분인데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시겠다고 밥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은 줄였는데 과일을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사과 2개, 바나나 2개, 귤 5개 정도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과일도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과일 주스 조심하세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오렌지 34개가 들어갑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는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과일은 하루에 주먹 2개 정도 분량만 드세요.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 귤 12개.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채소를 드세요. 채소는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빵, 떡, 과자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밥은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하시는 분들 보면 빵이나 떡을 자주 드세요. 빵과 떡도 탄수화물입니다. 밥이랑 똑같아요. 아니, 어떤 건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특히 흰빵, 단빵, 케이크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까지 들어있으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차라리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60대 식사의 정답은 이겁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챙기세요.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해요. 탄수화물은 적당히 드세요. 밥은 한 공기의 3분의 2 정도만 드시고 대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칼로리도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지방도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해요.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이에요. 튀긴 음식, 가공육, 패스트푸드. 이런 건 나쁜 지방이 많으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계란 하나라도, 우유 한 잔이라도 드세요.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요. 그리고 점심에 많이 먹으면 오후에 졸리고 저녁에도 배고파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저녁에 많이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찌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겨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밤에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야참으로 빵 하나 먹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밤에 먹는 음식은 다 살로 갑니다. 배고프시면 물이나 차를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60대는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하루에 6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 말고 물을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 그럼 화장실 자주 가야 되잖아요 라고 하세요. 맞아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안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니까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술은 줄이세요. 소주 한두 잔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60대가는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매일 마시던 습관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23회로 줄이세요. 그것도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65세 남성분인데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많이 안 마셨어요. 그냥 저녁에 소주 반 병씩만 마셨는데. 그런데 그걸 30년 동안 매일 하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계속 술을 마시니까 간이 망가진 거죠. 이제는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이 나이에 담배 끊으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달라집니다. 담배를 끊으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암 위험이 줄어들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가 있어요. 70세 남성분인데 평생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는 걸 보고 담배를 끊으셨어요. 손주한테 담배 냄새 나는 할아버지가 되기 싫어서요. 그분이 담배 끊고 1년 후에 오셨을 때 폐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기침도 줄었고 숨도 덜 차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금연 치료를 보험으로 할 수 있어요. 약도 있고 패치도 있고 상담도 해줍니다.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성공률이 혼자 하면 5% 정도인데 약물 치료를 받으면 3040%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많이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아, 나는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60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고치면 70대, 80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안 고치면 70대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60대에 관리 잘하신 분들은 80대에도 정정하세요. 60대에 관리 안 하신 분들은 70대부터 병원 신세를 지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검진부터 시작하세요. 60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거라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 나오면 반드시 의사한테 설명 들으세요. 결과지만 받아들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검진 결과지를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수치.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의사가 바빠 보여도 물어보세요. 그게 의사의 일이고 여러분의 권리예요. 혈압은 집에서 매일 재세요. 혈압계 하나 사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재시는 거예요.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병원 갈 때 가져가시면 의사가 경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잴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백의고혈압이라고 하죠.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집에서는 정상이에요. 반대로 가면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재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세요. 식사 전에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재세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혈당 체크하세요. 귀찮으시더라도 기록하세요.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데 밥을 먹으면 덜 오른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빵 대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선생님, 약 먹는 거 자꾸 깜빡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핸드폰 알람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약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식탁 위나 TV 앞 같은 데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약통을 일주일 단위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눠진 약통 있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약을 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매일 아침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 게 바로 약 덕분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져요. 제가 본 케이스가 있어요. 68세 남성분인데
혈압약을 5년 동안 드셨어요.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유지되니까 이제 나았나 보다 하고 약을 끊으셨어요. 2주 후에 두통이 심하게 와서 혈압을 재봤더니 180이 넘었어요. 다시 병원 오셔서 약을 다시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약이 잘 안 듣더라고요. 용량을 올려야 했어요. 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한테 말씀하세요. 약을 바꿀 수 있어요. 혈압약만 해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한 가지가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드실 수 있어요. 약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약을 먹으니까 기침이 나요. 약을 먹으니까 어지러워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말씀하세요. 의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과에서 약을 받으실 때는 꼭 확인하세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여러 곳에서 약을 받다 보면 중복되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을 수 있고요. 약 봉투를 다 가지고 병원에 오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제가 지금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가 확인해서 중복되는 약이나 위험한 조합이 있으면 조정해 줄 거예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오늘은 바빠서 못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못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쁘면 10분이라도 하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라도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놓으면 하루가 든든해요. 저녁에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안 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스쿼트, 걷기.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아침에 운동 안 하면 하루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훨씬 오래 할 수 있어요. 배우자랑 같이 하셔도 좋고 친구랑 같이 하셔도 좋아요. 내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60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나이잖아요. 은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식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해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세요. 등산, 낚시, 노래, 춤, 그림.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웃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제가 본 케이스가 있어요. 63세 여성분인데 우울증으로 오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해지신 거예요. 약을 드리면서 동시에 뭐라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꽃꽂이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꽃꽂이 교실에 등록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가시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꽃도 만지시고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꽃꽂이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전시회에도 나가고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취미 생활이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거죠. 사회 활동도 꾸준히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어디든 좋으니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 대화하고 웃고 활동하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본인한테도 큰 보람이 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60대 분들이 젊은 세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한테 진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요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거나 여러분이 평생 쌓은 경험이 젊은 세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술로 자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자다가 자주 깨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합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수면제 처방받으세요. 수면제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수면제는 안전해요. 의사 처방대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훨씬 더 몸에 안 좋아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세요. 조명이 밝으면 잠이 안 와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세요.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침대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에 안 좋아요.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좋아요. 베개도 너무 높지 않게 목이 편한 높이로 하세요.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가 없으면 제대로 씹어먹을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못 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결국 건강이 나빠집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충치 있으면 바로 치료하시고 임플란트가 필요하면 하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제가 본 케이스가 있어요. 70세 남성분인데 이가 거의 다 빠지셨어요. 틀니를 하셨는데 불편해서 잘 안 쓰신대요. 그래서 제대로 씹지 못하고 음식을 그냥 삼키시는 거예요.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식욕도 없고 체중도 빠지고 영양실조가 오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에 걸리셨어요. 이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발 건강도 중요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을 확인하세요. 상처가 있는지, 물집이 있는지, 색깔이 이상한 데가 있는지 꼭 보세요. 당뇨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매일 저녁에 발을 씻고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발톱도 잘 관리하세요.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고 일자로 자르세요. 발톱을 둥글게 자르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신발은 편한 걸 신으세요. 멋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쿠션이 좋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새 신발은 조금씩 신어서 발을 길들이세요. 갑자기 오래 신으면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방접종도 꼭 맞으세요.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 다 65세 이상은 무료거나 저렴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귀찮으시더라도 꼭 맞으세요. 예방접종 맞으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루 이틀 좀 불편한 거랑 큰 병 걸리는 거랑 비교해보세요. 독감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주사 한 대 맞고 하루 좀 불편한 게 훨씬 낫잖아요. 독감은 60대 이상한테 정말 위험해요.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매년 겨울마다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예방접종 맞으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중요해요. 폐렴은 60대 이상 사망 원인 중에서 상위권이에요. 예방접종 한 번 맞으면 5년 정도 효과가 지속돼요. 65세에 한 번, 70세에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도 조심하셔야 해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으셨으면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으로 나타나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남을 수 있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시면 발병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이 좀 들지만 대상포진 걸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50세 이상이면 맞을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맞으셨으면 맞으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자식들,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그분들이 바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연락하세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정말 좋아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그게 다 약이에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손주들도 행복해지고, 자식들도 감사해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아침 먹는 습관을 들인다. 다음 달에는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한다. 그 다음 달에는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선택한 결과예요. 오늘 뭘 먹을 건지, 운동을 할 건지 말 건지, 병원에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에 건강을 만듭니다.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안 하면 70대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병상에 누워서 진작 관리할 걸 하고 후회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병원 예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뭐든 좋으니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한테도 중요해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60대에 건강 관리를 잘한 분들은 90세까지도 정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활기차게 사십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환자분이 계세요. 올해 85세이신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가셔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세요.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세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60대 때 선생님 말씀 듣고 건강 관리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분 얼굴에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반대로 60대의 관리를 안 한 분들은 70대부터 병원을 달고 사세요. 여기저기 아프고 약도 많이 먹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노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노후를 원하시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택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현실이에요.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60대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뭘 먹을지, 운동을 할지 말지, 병원에 갈지 말지. 이런 선택들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 미루지 마세요. 증상 있으면 참지 마세요.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행동하세요. 민간요법만 믿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을 사랑하세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세요. 본인의 건강을 챙기세요. 그게 가족한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60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시고 증손주 얼굴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건강해집시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은 재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병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걸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6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